전쟁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고 군함도 아닙니다. 바로 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펜타곤 인근 피자집에서 새벽 2시에 갑자기 주문이 폭증한다면 24시간 내에 어딘가에서 전쟁이 시작될 확률이 90%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지난 30년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 CIA조차 막지 못한 정보 유출. 그 중심에 배달 피자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4분. 워싱턴 DC 펜타곤 인근의 한 피자집에 갑자기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시간인데 말이죠. 주문량은 급격히 치솟았고요. 약 1시간 30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3시 44분경 다시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이를 공식 발표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피자 지수가 또 적중했다. 피자 지수? 도대체 피자 지수가 뭘까요? 피자 지수는 펜타곤과 주요 정보기관 인근 피자집의 야간 배달 주문량 변화를 통해서 전쟁이나 군사, 작전 같은 중대한 안보 상황의 임박을 추정하는 비공식 지표입니다.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펜타곤 직원들은 긴급 철야 근무에 들어갑니다. 수백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밤을 새워야 하고요. 빠른 식사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가 바로 피자입니다. 펜타곤 건물 내부에는 피자 전문점이 없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건물 내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고요. 보안상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외부 배달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피자는 대량 주문이 쉽고 빠르며 나눠 먹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선택이 최고 기밀 군사작전의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이 피자 지수의 기원은 1991년 걸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워싱턴 DC에서 도미노 피자 매장 60곳을 운영하던 프랭크 믹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전날 밤 CIA에 20판이 넘는 피자가 한 번에 배달됐다고 합니다. 미군의 이라크 공습 개시 몇 시간 전에는 백악관의 피자 55판이 배달됐고요. 전쟁 개시 직전 펜타곤의 피자 주문량은 평소의 최대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프랭크 믹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2시면 언론은 잠자리에 들지만 배달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움직인다. 정말 인상적인 말이죠. 공식 정보 채널이 닫힌 시간에도 민간 경제 활동이 정보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달원들은 CIA 요원보다 먼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챘던 거죠. 그리고 이 피자 지수는 일회성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 펜타곤 인근 피자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해 중반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 전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관측됐고요.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직전에 다시 한번 피자 지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성은 우연을 넘어선 구조적 패턴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걸 누가 추적하고 있을까요? 바로 펜타곤 피자 리포트, PPR이라고 불리는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익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이 계정은 펜타곤 주변 특정 피자 매장의 야간 배달, 주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의 주문량 변화에 집중하는데요. 평소 패턴 대비 비정상적인 급증이 발생하면 즉시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PPR은 배달앱의 공개 데이터나 API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정보가 아닌 완전히 민간 차원의 공개 출처 정보 활동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도 PPR은 새벽 2시경부터 시작된 주문 폭증을 실시간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발표 직후 피자 지수가 또 적중했다는 게시물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죠.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작전 계획과 전략 그리고 시점 등을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보호합니다. 암호화된 통신, 접근 제한, 보안 서약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죠. 하지만 아무리 기밀을 엄수해도 수백 명의 인간이 동시에 밤을 새우면 그들의 생리적 필요, 즉 배고픔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의도된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지만 의도되지 않은 신호가 정보를 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배달 앱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응책도 마련했고요. 피자 주문 시간을 여러 시간대로 분산시키거나 작전 전 군용 식량을 미리 배급하거나 건물 내 카페테리아를 24시간 특별 운영하거나 여러 음식점의 주문을 분산시켜 패턴을 희석시키는 방법들입니다. 평소에도 불규칙적으로 대량 주문을 해서 패턴을 교란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보듯이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긴급작전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실패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익숙하고 빠른 해결책을 선호하고 수십 년간 형성된 작전 전 피자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3일 케이스를 정밀하게 분석해 볼까요? 오전 2시 4분. 주문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은 작전 개시 최종 브리핑 및 준비 단계로 추정됩니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주문이 높은 수준을 유지됩니다. 이 시간 동안 피자가 배달되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며 작전을 모니터링합니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는 실제 공습과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3시 44분. 주문이 갑자기 0으로 떨어집니다. 작전이 일단락됐다는 의미죠. 더 이상 추가 인원이 투입되거나 추가 식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간 프로파일은 군사작전의 전형적인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준비 실행 모니터링 종료의 단계가 피자 주문 패턴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펜타곤 피자 지수는 현대정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권력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정부 기관 첩보원 위성 도청 장비를 가진 소수만이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데이터를 분석하면 중요한 인텔리전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PPR 같은 민간 계정이 펜타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민주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독립적 검증 수단이 확보되고, 정부 권력의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죠. 적대국의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고 군사작전의 보안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오판과 잘못된 예측이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고요. 우호국 시민이 볼 수 있다면 적대국 정보기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왜 하필 피자일까요? 첫째, 시간 효율성입니다. 주문부터 배달까지 평균 30분에서 45분으로 신속합니다. 둘째, 대량 주문이 쉽습니다. 한 번에 수십 판을 주문해도 어색하지 않고 많은 인원의 식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죠. 셋째, 보관과 분배가 간편합니다. 냉장이 필요 없고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넷째, 24시간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피자 체인점이 심야 배달을 제공하죠. 다섯째, 메뉴 선택 부담이 없습니다. 페퍼로니 치즈 콤비네이션 몇 가지 종류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조용한 해결책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나고 카페테리아를 가동하는 것보다 보안 유지에 유리합니다. 결국 피자는 미국 문화의 실용주의와 효율성을 상징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접근. 이 모든 특성이 위기 상황의 식사 선택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SNS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피자 지수가 또 한 번 적중했다. 배달원들이 CIA보다 먼저 한다. 보안보다 허기가 먼저였다. 펜타곤이 피자를 대량 주문하면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이러한 반응은 아이러니와 유머를 통해 현대정보 사회의 특성을 포착합니다.
최고 기밀 군사작전도 배달 피자 때문에 노출된다는 사실. 이것은 권력의 한계와 인간 본성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는 심각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 권력도 개인의 일상적 필요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정보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 민간인도 정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자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더욱 정교해질 겁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피자 주문뿐 아니라 택시 호출 야간 전력 사용량, 인근 호텔 예약 교통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한 종합 지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응도 진화할 겁니다. 더 정교한 패턴 교란 위장 데이터 생성 내부 식사 시스템 강화 등이 시도될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딜레마는 남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먹고 자고 쉬어야 합니다. 이 생리적 필요가 만들어내는 신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피자 지수는 단순한 군사 예측 도구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권력 투명성과 보안 기술과 인간성이 충돌하고 협상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펜타곤 인근에서 주문된 수십 판의 피자는 단순한 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질 군사작전의 신호였고, 현대 정보 환경의 역설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최고 기밀도 배고픔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도 피자, 배달원의 관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해도 민간의 일상 데이터가 진실을 드러냅니다. 피자 지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더 이상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어나온다고.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결국 배고픈 사람들의 일상적 선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다음에 뉴스에서 국제위기 소식을 접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서 피자, 배달원이 이미 그 신호를 포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